최근 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단지 이적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팀의 중심이자 리그 전체를 흔드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터지는 득점과 날카로운 어시스트, 그리고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으로 팬들은 손흥민은 여전히 손흥민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임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으며 그의 경기 하나하나가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기록은 10경기 9골 3도움입니다. 단순히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무대에 적응하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리그에서 뛰어온 듯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공을 잡는 순간마다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팀 동료들도 그는 팀의 경기 방식을 바꿔 놓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감독 역시 손흥민이 온 후 공격의 완성도가 전혀 다른 수준이 되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 화려한 제도약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2024에서 25 시즌 동안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8시즌 만의 일이었고 그가 만 32세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는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중요한 역할을 해냈지만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렸던 그의 폼과 비교했을 때 하락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 손흥민의 FC 이적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커리어의 마침표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은퇴 무대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성기가 끝났다는 말을 조롱하듯 미국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FC 팬들은 그를 캡틴 손이라 부르며 열광하고 있고 구단의 상징적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부활에 유럽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최근 손흥민 선수가 겨울 프리시즌 기간 동안 단기 임대 형식으로 유럽 무대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탈리아 명문 구단 AC 밀란의 관심입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AC 밀란이 손흥민을 1월 단기 임대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몇 년간 이 임대 구조를 반복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루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이미 2026년 월드컵을 향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FC가 12월 6일 열리는 메이저리그 사커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12월부터 2월까지 약 석 달간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나이 많은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공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데이비드 베컴 조항을 활용해 유럽으로 단기 임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조항은 2007년 베컴이 A 갤럭시와 계약할 당시 만들어진 특수 규정으로 메이저리그 오프 시즌 동안 유럽 클럽으로 임대 이적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베컴은 실제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C 밀란으로 임대를 떠나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을 유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목적은 단 하나, 월드컵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대표팀을 이끄는 것입니다. 현재 AC 밀란의 상황을 보면 손흥민의 임대 영입은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주전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풀리식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 중이고 하레양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같은 다재다능한 공격수가 합류한다면 단기적인 전력 보강은 물론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AC 밀란은 현재 세리에에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 손흥민이 합류할 경우 리그와 유럽 대항전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이번 유럽 복거설이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라
그의 커리어 이막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늘 도전의 길을 택해왔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던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그 낯선 땅으로 향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여정은 그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무대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금 33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손흥민이 과거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책임감,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은 그를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수를 선택하는 일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구조의 영웅이라는 역할은 마치 손흥민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통찰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언급한 플러그 앤 플레이 무기와 3개월 전쟁이라는 표현이 계속 회자되며 손흥민의 전술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비록 멜스에서 활약 중일지라도 여전히 유럽 최정상급 클럽들이 탐내는 즉시 전력감이자 극도로 가치 있는 자산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스포츠 전문지 마르카는 왜 손흥민이 겨울 시장에서 메시보다 더 뜨거운 매물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또한 ESPN은 그는 걸작인가 혹은 무기인가 라는 논평을 통해 베컴의 발언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제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베컴이 제시한 논리는 축구계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지 이적설에 답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 시즌을 앞두고 즉시 적응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손흥민이야말로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멜스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유럽의 어떤 명문 구단이라도 즉시 전장에 투입하고 싶어하는 기술적 완성도와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정신적 강인함을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베컴은 전설이자 전략가로서의 통찰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 팬들에게 손흥민의 독보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메시가 예술 작품이라면 손흥민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결국 베컴의 발언은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축구라는 세계가 얼마나 복합적이며 전략적인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강의였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의 가치와 영향력은 리그와 국경을 넘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 세계 축구의 무대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